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까까님.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만 치면 오랜만이죠? 뭐 그렇죠. 목요일로 치면 굉장히 또 목요일로 치면 굉장히 오랜만이죠. 맞습니다. 뵐 수 있을 때 뵈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 맞아요. 자, 오늘 까까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터죠, 터. 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터에 관련된 이야기길래 참여를 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 깎아요. 일단 장소를 어차피 말씀드려도 못 찾아가실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인천 강화입니다. 많이도 나왔어, 여기도. 강화가 귀신 많기로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저야 일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화도 쪽도 많이 다니고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강화도가 인구가 생각보다 꽤 많은 군이에요, 강화군이. 예,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에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거기서 약간 그 토백이처럼 오래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은근히 여러 가지 괴담 아닌 괴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강화도에 있는 또 유명한 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속인 분들도 근처에 많이 계시고 하는데, 요 이야기는 무속인 분도 등장을 하고, 귀신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요거는 한 5, 6년쯤 된 것 같아요, 이야기가. 강화도 쪽에 몇 년 전부터는 개발 많이 되긴 했는데, 그전에도 이 강화도 공지라고 하죠. 일반적인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개발을 많이 들어갔어요. 땅 파고 밀고 도로도 새로 내고, 거기에다가 인천 같은 경우는 불비인도 아시겠지만 인천에 공단들이 정해져 있고, 있던 공단들도 많이 밀고 아파트를 짓는 추세다 보니까 거기 있던 공장들이 좀 강화 쪽에다가 새로 산업단지 비슷하게 올리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쪽에도 그 여러 가지 공단 단지를 만든다고 터도 닦고 산도 파고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새로 생기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업체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왔다 갔다 다니던 그 회사 사장님이 강화도 쪽 근처 출신이셔가지고 그쪽에 새로 올라오는 건물이나 이런 걸 아는 분 통해가지고 많이 좀 갖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제가 원래 몇 개 하던 건물이 있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건물은 다 저한테 몰리게 되는 거죠. 어차피 강화도 간 김에 보고 나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느 때랑 똑같이 가서 새로 지어진 동네다 보니까 내비에도 안 떠요. 말 그대로 도로도 만들어지고 건물은 들어왔는데 주소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호. 그러다 보니까 내비를 찍어도 내비에도 안 나오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내비가 찍히는 가까운 쪽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그 해당되는 현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건물 그 주인분이나 아니면 직원분한테 통화상으로 길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헤맸죠. 왜냐면은 내비가 찍히는 곳에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한 1km에서 2km를 들어가야지만 나오는 곳이니까 그 1km, 2km도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꺾어서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해서 오면은 산길 쪽 비슷한 데로 들어오시면 골목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굉장히 헷갈렸죠. 내비를 찍어보면 산밖에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만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익는 거죠. 길이 눈에 들어오고 하니까 내비 안 찍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됐는데, 그쪽에 제가 고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세 군데가 있었고, 거기 같은 경우는 한 400~500m마다 하나씩 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한 번에 가서 세 개 한 번에 보고 나오고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제가 그 세 개 중에 한 군데에 있는 회사 거기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옆쪽에 다른 그 회사 하나 들어오는데 마침 그 회사 사장님이 나랑 잘 아는 분이다. 이쪽에 건물 하나 짓고 들어오실 건데 이쪽으로 오시라고 소개한 것도 내가 소개한 거기도 하고 한데 어차피 소방 쪽 점검해야 되고 하니까 맡아서 좀 해주시겠냐. 그래가지고 해주시면요 제가 사무실에서 얘기 잘 할게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약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 뒤쪽으로 가보면은 저기 앞에 그 요양병원 옛날에 쓰던 건물 하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양병원이 폐요양병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폐요양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 옆을 지나가지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나오는 동네가 있는데 요 약도 따라서 들어가면 돼. 그럼 거기에
공장 건물 하나 딸랑 하나 있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건물이야 라고 얘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래가지고 일단은 위치는 따봤으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한 다음에 때마침 그쪽 근처가 점검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약도를 따라서 갔죠. 갔는데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길이 옛날 길만 꼬불탕 있고 거기 가는 것도 새로 만들어진 큰 길에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사한 데를 피해서 꺾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갔어야 했어요. 약도를 봤는데도 상당히 헷갈렸는데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저 멀리감치에 낡은 건물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건물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낡은 건물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폐요양병원 그런 건물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쓱 갔어요. 가보니까 폐요양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쓱 보니까 그냥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이 공단 들어오고 한다고 보니까 도로 갈아엎고 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시려고 건물을 비워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앞에 현수막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 해놓고 붙여놓은 게 건물 이전합니다 하면서 이전되는 곳 주소 같은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차 어차피 꼬불탕 하니까 천천히 가면서 거기 쓱 한번 보고 그러고 이게 그 도로가 차가 한 대밖에 못 올라가는 이제 왕복으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막 출입구랑 붙어있는 걸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대신에 시골 동네 용로라고 하죠. 그런 데 가다 보면 마주치면 한쪽으로 피할 수 있게 약간 옆에 빠지는 공간 같은 거 있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쭉 따라서 올라가는데 따라서 처음 가보는 데인데다가 앞에 도로가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고 꺾어서 들어가고 커브가 좀 있다 보니까 게다가 나무가 좀 많았어요. 풀도 많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천천히 가면서 어디쯤이 나오나 했는데 꺾어서 가다가 앞쪽에 나타난 게 그 바리게이트라고 하죠? 쇠로 된 거? 노란색 까만색 칠해져 있는 세워놓는 바리게이트 있잖아요. 삼각으로 해가지고 그 쇠가 있고 거기에 화살표가 딱 붙어있고 거기에 회사명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그쪽 길로 갔더니 꺾어서 조금 언덕처럼 되는데 살짝 올라가자마자 꽤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공장 건물이 새 건물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외진데로 들어가 있다. 여기가 땅값이 많이 싸셨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가서 공장 건물을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왜 사람이 안 보이실까 했는데 회사 앞쪽에 벨 같은 거 있어요. 벨 딱 누르니까 벨 노래소리가 나오다가 거기서 누구시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얘기를 했죠. 저 밑에 있는 회사 거기 쪽에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왔다. 이게 소방 때문에 왔는데 혹시 사장님 계시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러더니 한 1분 좀 넘게 기다렸나? 좀 기다렸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직 그 기계들은 다 있었는데 뭐 다른 거나 이런 게 별로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거 설치가 싹 돼 있는데 되게 불 꺼져 있고 막 어두컴컴한 상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 층으로 쭉 올라가니까 사무실이 나와요. 사무실에는 직원분들 몇 명 있었고 그러다가 안쪽에 사장실이 있어서 사장실 딱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뭐 명함도 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얘기는 들었다. 얘기는 들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서류를 하나 쓰고 보여주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도 소방서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날라왔는데 뭐 아는 데가 없다 보니까 혹시 뭐 이쪽 더군다나 강화 쪽이라 멀어가지고 안 들어올라간 것 같아서 밑에 있는 사장님을 어디서 만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오는 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그래가지고 잘 물어보셨다면서 막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러시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맡겨볼 테니까 부탁 좀 한다고 하시더니 금액이랑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시고 계약서를 갖고 들어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제가 끝내고 딱 갔을 때가 좀 시간이 약간 늦었다 보니까 거기가 생각보다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원래 해가 떠 있는데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어둑어둑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데 직원분들도 굉장히 빨리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나갈 때 차가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와보니까 사장님은 본인이 이제 뭐 일 볼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나갈 거라고 하시고 사무실에 직원분이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다른 분 직원들도 더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나가가지고 차 쪽으로 가가지고 차 시동을 걸려고 갔는데 주차장이 좀 넓게 돼 있고 메인 본건물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 넓게 돼 있는 주차장 구석태기 쪽에 따로 건물이 하나 조그맣게 있었어요. 창고 같은 용도로 쓰인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 앞쪽에 맨 어르신 한 분이 건물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중절모 같은 거 있죠. 중절모 같은 거에
옷은 약간 개량 한복 느낌? 예. 그런 거 입으시고 겉에 겉옷 같은 거 약간 새마을 잠바? 바람막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거를 입고 계셔가지고 동네 어르신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동네 주인분이신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창고를 가만히 빤히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쪽에 사장님하고 아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나왔어요. 그러고 산길을 쭉 내려가는데 뭐 산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올라올 때 봤을 때는 길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길이 길진 않았는데 꼬불탕 내려가서 봤던 바리게이트 보고 아래 태유영원 그 건물을 쓱 가는데 왔던 길이니까 라이트 켜고 쭉 가고 있었죠. 근데 요양원 앞쪽에 분명히 거리나 이런 거상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천천히 차를 몰고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요양원까지 그래도 차로 한 2, 3분 이상 내려와야 되는 거리인데 앞에 사람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위에서 창고 앞에서 봤던 어르신하고 옷차림이 똑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오. 왜냐면은 제가 위에 창고 앞에 있던 어르신은 뒷모습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 뒷모습만 보였는데 얼굴은 모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똑같은 뒷모습인데 옷차림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옷차림이 흔하다면 흔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썩 흔한 옷차림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은 어르신이 그것도 폐요양원 앞에 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때 생각이 든 게 아까 본 것도 귀신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자 해서 그냥 무시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보통 한 번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는 경우는 있는데 연타석으로 매번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귀신 막 보는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묶여있는 지방령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뭐 다시 볼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거기랑 계약을 하고 그쪽에 2-3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르신을. 그래서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문제 그 건물에서 오동작이 난 거죠. 사람이 끌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꺼진 거예요. 네. 소리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죠. 이게 아무리 여기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막 크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이게 너무 소리가 계속 울리면은 그러니까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와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알겠다고 했죠. 그러고 때마침 제가 그때 강화에서 많이 안 떨어져 있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늦은 김에 그냥 강화 들렀다 가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강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빨리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쪽 동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소리만 끄고 원인만 밝혀가지고 정리만 해주고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때 시간이 한 7시쯤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강화 들어가서 그쪽 강화 시내 쪽에서 아예 그냥 저녁까지 먹고 움직였어요. 갔다가 나와가지고 밥 먹고 하려면 애매하니까 그냥 아예 저녁도 느긋하게 먹고 커피 하나 딱 사가지고 커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갔는데 근데 뭔가 조금 평상시랑 다른 거예요. 원래는 보통 낮에 움직이다 보니까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루엣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흔히 가는 그 3개 붙어있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비도 안 지키는 동네라고 했고요. 맨날 가는 길로 가는데 항상 제가 3개 붙어있는 그쪽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 길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무조건 지나가요. 그쪽 외에는 길이 아직 뚫린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내비가 찍히는 곳까지는 잘 갔고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저는 정상적으로 이동을 했다 생각하는데 제가 매번 가는 그 3개 붙어있는 그 건물 보이는 그쪽 공단 단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쯤 가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찍어봤는데 어찌됐건 내비를 찍으면은 내비가 그 차량이 허공을 날아가요. 말 그대로 허공을 날아가는 모션을 취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내비에 무슨 산이니 아니면 뭐가 있니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항상 그 3개 붙어있는 쪽은 무슨 산이라 써있는 글자 근처에서 내비가 빙글빙글 도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내비를 보고 비슷한데 요쯤 왔구나라고 그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내비를 켰는데 그 근방이 맞아요. 근데 밖에 보면은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해서 빠꾸를 하려고 하는데 빠꾸도 여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길을 따라서 가봤어요. 어찌됐건 막혀있기라도 하면 그쪽에서 차 돌릴만한 데라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도로공사를 하는 데다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면 차를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좀 넓게 해놓잖아요. 주변까지 정리를 하느라고. 그래서 쭉 갔는데 이 도로공사하는 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길이 점점점 좁아지더니 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요양병원 올라갈 때 가는 그 길하고 비슷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길이 줄어들더니.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해서 그냥 가봤어요.
어차피 길은 외길이니까 가서 막혀있으면 돌아서 나오면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쭉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 게 그 공장 건물 있잖아요. 제가 가야 되는 목적지. 그 건물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건물 뒷길이 따로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맨날 원래 갔다 갔다 하던 길로만 갔으니까 여기는 원래 공사를 하려고 따로 빼놓은 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종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 걸려서 길을 찾아서 들어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쪽 길로 갔어요. 그때까지도 뭐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가니까 거기서 그 건물, 공장 건물 담벼락이 보이고 담벼락 옆으로 쭉 돌아서 간 다음에 저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출입할 수 있게 조그만한 그 육각형으로 된 거, 캡스나 이런 데서 주는 거 있거든요. 육각형으로 된 거 파란색이 보안카드 찍는 식으로 돼 있는 거. 저는 그거를 아예 받았어요, 사장님한테. 뭐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찍어라 해가지고. 거기는 주차장 들어간 입구부터 그 철 막혀있는 걸로 있어가지고 찍으면 삐익 소리 하면서 문 열리거든요, 철문이. 그래서 가서 찍고 문 열고 들어가서 차 세우고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네? 분명히 제가 방문한 이유는 오동작이 나서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조용해요. 이상하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지 혼자 복구가 됐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오동작이 났다가 자기 혼자 복구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 새 건물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가서 확인은 해봐야지 하고 가서 문을 딱 열었어요. 예. 문을 열었는데 그 보안카드 내고 출입문 딱 열었잖아요. 문이 쓱 열리니까 문 열자마자 거기서 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방음이 좋나?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 방음은 아니겠지. 지금 또 울린 거겠지 해서 울리는 층으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물론 불은 다 꺼져 있고 제가 불을 켜자니 귀찮아서 그냥 랜턴 비추고 올라왔어요. 핸드폰 랜턴 비춰가지고. 올라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동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소리 안 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아가지고 가서 봤어요. 예. 아니야 다를까 천장에 빨갛게 불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빨갛게 불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게 들어왔는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거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고 나서 확인하고 다 정상으로 된 거 본 다음에 정상으로 된 것도 다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찍어서 다 보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정리를 하고 쓱 닫고 나왔는데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냥 정말 그 시골 동네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그냥 허리 살짝 짚고 다니시는 시골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농사지러 다니시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딱 계시는 거예요.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방금 소리 들으신 게 불날 때 나오는 소리인데 원래 불나면 동작해야 되는 애가 얘가 맛이 살짝 가가지고 그래서 지 혼자 울려가지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수리하러 왔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리지 않느냐. 좀 다 괜찮아졌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녁에 15분으로 좀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녁에 주무셔야 되는 시간 아니세요? 너무 시끄러우셨죠?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주무실 시간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댁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시끄러운 게 그게 아니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이거 들어오고 내가 아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공장이고 하니까 생산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요 근처 가까운 데 사시나 봐요. 그랬더니 나 저기 위에 저기가 내 집이요. 아유 내가 우리 집에서 지금 저기서 내가 산 집 내가 지금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내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근데 난 여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잘 달래드리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만 해주는 사람이라 제가 이 회사 직원도 아니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아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총각이 그 얘기 좀 잘 좀 해줘. 아유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그냥 주변 동네 어르신이 좀 시끄러워 하신다고 제가 얘기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총각 괜히 방해했네 미안해 그러더니 이제 휘적휘적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했는데 갑자기 뒤돌면서 쓱 하신 얘기가 아 맞다 그러더니 혹시 여기서 중절모 쓰고 돌아다니는 영감님 못 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 그랬는데 예. 제가 그 중절모 쓴 영감님을 제가 귀신으로 인식을 했었잖아요. 예. 왜냐면은 위에 있던 분이 순식간에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왜 중절모 쓴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중절모요? 그랬더니 응? 못 봤어? 못 봤으면 됐어. 그러더니 쓱 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 영감은 나보다 더 심하니까 그 영감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마 이러면서 그냥 쓱 가시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뭔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어찌됐건 해결은 했으니까. 그러고 나와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결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아유 고생하셨다고 막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상태로 잘 퇴근을 했죠. 집에 갔는데 근데 뭔가 집에 가는 동안에도 뭔가 계속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감님 왜 중절 못 쓴 그 할아버지 얘기를 했을까? 왜냐면 저는 그분을 귀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아니란 얘기인가? 그러다가 든 생각이 그러기에는 너무 생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고 별다를 것 없이 쭉 생활을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또 거기서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오동작이 난 거예요. 같은 건물에서.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뭐 어찌됐건 부탁을 했으니까 가긴 가야죠. 근데 그때는 하필이면 제가 강화 쪽이 아니라 계양 쪽에 있었어요. 근데 계양에서 강화가 생각보다 가깝진 않잖아요. 예.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넘어가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어차피 늦은 김에 강화 시내에서 밥 먹고 그리고 슬슬 갔어요. 또 커피 쪽쪽 빨면서. 근데 그때 갔을 때는 뭐 할아버지 이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왜냐면 그냥 다른 날도 막 바쁘고 하니까 일 처리하기가 바빠가지고 그쪽에서 할아버지 뱃덩어리 이런 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쓱 또 가서 보고 울린 거 확인하고 그때는 제가 건물 근처 갔는데 도로도 뭐 그때는 뭐 길 헤맨 것도 없었고 네. 정상적으로 그냥 세 개 모여있는 맨날 가는데 거기 지나쳐서 폐요영원 지나쳐서 바리게이트 확인하고 근처 좀 올라가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건물 근처 가니까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바깥에서부터. 그래서 잽싸게 문 열고 잽싸게 들어가서 소리 막 끄고 그리고 확인하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서 딱 내려오니까 네. 내려와서 차에다가 이것저것 실어놓고 정리를 하는데 뒤에서 아유 이놈의 건물은 또 시끄럽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동네 주민 나오셨나 보다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영감님 지난번에 그 총각 아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번에 뵀던 그 할아버지세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생이 많네 그러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오늘도 똑같은 거야 지난번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멀리서 온 거 같은데 어디서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건 아니고 저기 계양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오려면 거리 좀 됐을 건데 아유 이 밤중에 돈은 많이 줘? 이러시는 거예요. 별로 안 줘요 그랬더니 그냥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저 먹던 거 커피 말고 비타오백이나 이런 거를 제가 가끔 가다 피곤하면 먹으려고 비타오백이나 바카스 이런 거를 갖다 차에 짱 박아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르신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제가 비타오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뭘 됐어 뭘 이런 걸 주냐고 아유 나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하는데 아유 괜찮다고 저 이거 차에 많다고 그래도 얘기하시느라 못하실 텐데 드시라고 했더니 아유 고맙다고 하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시고 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 시골 분들 특유의 궁금증 있잖아요. 집은 어디서 사냐 몇 살이냐 결혼은 했냐 물어보셔가지고 예. 아유 저 몇 년생이고 집은 저쪽이고요 아유 아직 결혼 안 했다고 만난 사람도 없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유 내가 이 동네 사는데 아유 원래는 여기가 산 잘 돼 있고 풀 많고 해가지고 내가 텃밭 하면서 그냥 저쪽 아래 동네 내려가면은 거기에 뭐 논이 뭐가 있고 하면서 거기서 쌀농 하면서 잘 있었는데 그러시구나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쓱 해가지고 아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 하신 게 할아버님이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늦게 들어가시면 할머니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할망구? 지금 몇 시간 됐는데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유 지금 벌써 저랑 얘기하신 지 30분 넘었다고 그러지. 아이고 할망구도 잔소리 하겠네. 아유 내가 괜히 젊은 사람 붙잡고 있었네. 고생했어요.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거 음료수 잘 먹었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고서 인사하고 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별다른 그런 게 없었죠. 그날도 이제 쓱 잘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 돼가지고 거기 그 건물을 가게 됐어요. 네. 그때쯤 해가지고는 아래 3개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내비가 잡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소지 등록을 하셨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주소지 등록이 됐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아유 이제 드디어 내비도 잡히고 여기 뭐 주소도 등록되고 하니까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서류 같은 거 낼 때 주소지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랑 이런 시설이랑 이런 건 허가는 받았는데 이게 군청 쪽에서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군청 주소지는 등록이 안 돼 있고 근데 이 건물 정보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고 애매하게 들어가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김에 물어봤어요. 그럼 저기 윗동네 저기 위쪽 사장님은 뭐 괜찮으신 거예요? 그쪽은 아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보다 더 늦어가지고 아마 좀 더 있어야 될 거다 얘기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소개시켜주신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렇게 안 돌아가서 되고 저기 뒤편에 길 하나 있어 그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편에 길이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원래 이쪽에 우리 이쪽으로 들어온 길 닦는다고 큰 길 닦는다고 막아놓은 그 새길 소로가 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거기가 길이 더 짧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잘못 들어서 올라갔던 그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갔는데 거기서 나와서 뒷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낮이라서 당연히 분위기랑 이런 건 다른데 가면서 그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길 그 특유의 뭐 요쯤에서 돌리고 요쯤에서 돌리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거가 좀 느낌이 흡사한 게 내가 그때 잘못 들어서 왔던 길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따라 쭉 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생각보다 그 무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아직 뭐 정리가 안 됐나 보다 싶어서 쭉 가고 있었어요. 무덤이 되게 많아가지고 쭉 무덤들을 쓱 보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 점검을 하고 이제 이것저것 확인하고 하는데 점검을 하다가 이상한 게 좀 있었어요. 장비가. 그래서 그 장비를 수리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좀 졌죠. 해가 져가지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늦었다. 차 막히겠다 싶었어요. 사장님은 괜히 저 때문에 좀 늦게까지 계셨죠. 수리를 하고 하니까 좀 먼저 가셔도 괜찮다 그랬는데 그래도 뒤에 사람이 일을 시켜놓고 혼자 가냐 해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사장님이 나 먼저 출발할 테니까 정리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키 다 갖고 있고 하니까 다 보안 걸고 하는 거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먼저 차 가지고 빼고 나가시고 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창고 쪽에 지난번에 왔던 그 중절모 쓴 분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창고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순간 싹 스치는 거예요. 지난번 중절모 할아버지? 이건 모른 척하고 튀자. 예. 딱 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차를 타려고 일단 짐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차에다가 막 이것저것 수정해서 막 급하게 막 정리를 했어요. 일부러 창고 쪽은 보지도 않고 창고를 등을 지고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저기 총각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저랑 수다를 떠들었던 그 할아버님 목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가 좀 할아버님 치고 좀 하이톤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어찌됐건 모르는 척 하자니 뒤에서 계속 종각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봤는데 영락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정리하느라 못 들었다고 죄송하다 그랬더니 이 동네는 무슨 일로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건물 보이시냐? 요 건물 소방 쪽 점검하러 왔다. 그랬더니 요거 점검하러 왔다고? 예. 그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쓱 저를 삐뚤게 쳐다보시더니 네. 그러면 요거 사장하고 알아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는 알죠? 라고 했더니 그럼 사장한테 똑똑히 전에 우리 집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나는 우리 집 이렇게 없애버리라고 내가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집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사장한테 전해. 원래대로 안 돌려놓으면 나 진짜 깽판 칠 거라고. 그래서 여기 사장님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만나죠. 내가 가면 항상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복잡하게 얽힌 게 있나 보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점검하러 들어올 때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히 전달해. 우리 집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그래. 나 보상금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집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그래. 어차피 그 보상금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그래. 그러더니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창고 쪽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호기심인데 괜히 그때 호기심이 올라가지고 여쭤봤어요. 어르신 그럼 원래 사시던 댁이 혹시 저 구석에 있는 저 창고 건물 그쪽 자리인가요? 그랬더니 원래 우리 집이 이 자리였어. 그러니까 우리 집 돌려내라 그래. 안 그러면 나 깽판 칠 거야. 그러더니 계속 그 창고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뭔가 되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사장님 가시고 나서 그 중절모 쓰신 그 동네 어르신 한 분 만났는데 혹시 뭐 사장님 뭐 여기 땅 같은 거 사실 때 이런 거 좀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뭔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동네 어르신이 공장 그 창고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본인 집이 있으셨다고 거기 집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라고 깽판 치실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난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내가 여기 공장 지으러 왔을 때는 이미 여기 공터로 다 터가 다 껴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땅에 뭐 집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난 모른다고. 그냥 공터 나는 사가지고 공장 지은 거라서 난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 어르신이 우리 회사 막 찾아오고 그러셨대.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어르신 하신 얘기가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신다. 그랬더니 그런가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부동산 쪽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한테 얘기 들어온 건데 괜히 심심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괜히 그래서 죄송하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히 우리 회사랑 얽혀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니 뭐 있으면은 나야 뭐 내가 낮에만 있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그 어르신 보면은 뭐 전달해드릴 수 있게 내가 부동산에 물어본 거 내용 있으면은 내가 전달을 해줄게. 그 내용 만약에 들어가지고 그 어르신 만약에 혹시라도 나 말고 만나게 되면 좀 잘 좀 전달 좀 부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뒤로 또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사장님한테 주말에 정말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말인데 전화해서 미안해라고 하시더니 하신 얘기가 그 왜 지난번에 그 할아버지 한 분 막 집 없어졌다고 막 하신 분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부동산 쪽이랑 이쪽 토지 뭐 개발인 쪽이랑 이쪽이랑 전화 다 돌려보면서 아는 사람 다 물어봤는데 이쪽 동네는 집이 없었다네? 그랬더니 우리 쪽도 그렇고 저 아래쪽도 그렇고 여기 다 그냥 조그마한 산이었대. 집은커녕 농막 하나도 없었대 이쪽 동네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기 요양원 건물은요? 저거 하나만 딸라 있고 주변에 뭐 이렇다 할 집들이 아무것도 없었대. 그 어르신이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쪽은 산밖에 없었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었을까요? 그러던데 그 사장님 하신 얘기가 그 어르신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동네는 그냥 산 동네 있고 그리고 여기 무연고자들 공동묘지 그런 것만 있었나 봐.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래. 그러니까 어르신이 약간 좀 치매기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별 신경 쓰지 말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끊었어요. 굉장히 찜찜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별일 없이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건물주부장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건물주부장분하고 그렇게 막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간간히 오랜만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 막 얘기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 건물주부장분이 조용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어디 좀 다녀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녀온 데는 딱히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건물주부장분이 조용히 혼잣말로 이상하네? 진짜 어디 갔다 온 데 없어요? 뭐 흉가나 아니면 뭐 폐가 아니면 좀 이상한 건물 뭐 이런 데 갔다 온 데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 건물주부장분은 뭐 하는 분인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죠. 아니 뭐 별거 없었다.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진짜 뭐 없어요? 뭐 이상한 할아버지나 이런 거 만난 분도 없고? 이상한 할아버지라는 말에 갑자기 그 중절모 할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절모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요런 얘기했고 그 사장님하고 뭐 했고 막 이거를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가만히 다 들으시더니 건물주부장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는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만난 그 할아버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다음번에 만나면은 최대한 모른 척 하시고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그 할아버지가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면 상관이 없는데 화를 내면은 도망을 치래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는 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근데 뭐 그냥 도망가면 돼요?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맘 가는 대로 도망가면은 도와줄 분을 만날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가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그냥 별다른 얘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무속인 분들 그 특유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읊어주시는 건 있는데 이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리 잘 맞추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며칠날 뭐 이런 분은 없어요. 뭐 앞에 일어날 일을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시는데 3일 뒤에 뭐가 있다, 뭐 5일 뒤에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여름쯤 돼가지고 제가 거기 그 건물 맨 처음 점검 들어갔던 건 이제 한 1월에서 2월 넘어갈 때여가지고 겨울이었거든요. 여름쯤 되니까 장마가 또 시작되잖아요. 장마가 시작되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습기에 약한 우리 또 감지기들이 또 열심히 울어제낍니다. 그래서 문제의 그 공장을 또 가게 됐어요. 그 가는 날도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고 빗길을 뚫고 쭉 갔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소리 나니까 이제 가서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뭐 상황 또 사장님한테 딱 문자 보내드리고 막 했는데 뒤에서 총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톤이 아니라 저음톤, 중절모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할 뻔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 건물주 무당분이 얘기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뒤에서 열심히 불러요. 총각, 총각, 총각. 저는 뒤도 안 보고 차에다 막 집어넣고. 근데 원래 처음에 총각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들렸었거든요. 제가 차 정리하고 짐 정리하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예. 그러면서 소리가 점점 처음에는 총각 이거였는데 총각 이런 식으로 약간 짜증이랑 화가 담긴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일단 긴장을 하고 그냥 계속 뭐 난 못 들은 거다 하는데 차를 타서 차문을 이제 딱 닫고 시동을 걸으니까 차 바깥에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화내면 도망가라 했잖아요. 진짜 못 들은 척하면서 호달달달 하면서 차 하고 나갔다가 거기 이제 나가는 쪽이 바리게이트가 자동으로 쓱 열려서 닫히고 이제 원래 카드를 찍어야 돼요. 예. 원래 카드를 찍어야지 보안이 걸리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카드 안 찍고 올려갔다 내려오고 나서 그냥 튀었어요. 네. 근데 튀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로 따라서 내려가는데 야 하는 소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길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막 내려갔어요. 어느 길로 타고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갔어요. 뒤에서 야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쫙 내려가다 보니까 비는 쏟아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달달달 떨면서 핸들만 잡고 막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앞에 라이트가 쫙 앞에 비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웬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쫙 밟았어요. 급브레이크 밟고 어찌됐건 그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차가 와서 급브레이크 밟았으니까 그분도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는 오지만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앞에 그 분이 아유 괜찮아요 하는데 하이톤이에요. 그 제가 비타오백 드린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했더니 아니 뭔 일이래 했는데 뒤에서 야 소리가 들리는 게 저번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놀래게 드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죄송한데 어디 뭐 급하게 가시는 데 있으면 빨리 타시고 아니면 잠깐 길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뒤를 쓱 보시더니 뭔 일 있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건물주 무당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와줄 분을 만난다. 네. 제 생각엔 도와줄 분이 이분이신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절모 쓰신 분님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오신다라고 했더니 중절모랑 얘기 듣자마자 그 영감이 쫓아온다고? 내가 지난번에 그 영감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얘기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르신 얘기해 주신 거 잊어먹고 얘기를 했었다. 너무 무섭게 쫓아오시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나 태워줘봐 해가지고 그분을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태우고 나서 쭉 가는데 길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가다가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새길 하나 있어. 그쪽으로 빠져. 그래가지고 새길로 빠졌어요. 새길로 빠지고 나니까 쭉 꼬불탕꼬불탕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저 앞쪽에 그 건물이 하나가 보여요. 건물이 하나 보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기서 이제 건물 옆쪽에다 차 세우고 라이트 다 끄고 차에서 내리지 마라. 그러고 그 차에서 그냥 문 다 잠가놓고 시동 끄고 라이트 다 끄고 차에서 내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저 영감하고는 알아서 내가 얘기해서 할 테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서 주차하자마자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라이트도 꺼져 있겠다. 그냥 처음에 차 주차할 때 그냥 건물 스쳐서 싹 봤는데 하얀 벽, 옛날 하얀 벽돌 있잖아요. 하얀 벽돌로 착착착 쌓아놓은 그런 곡물 창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건물 옆에다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시킨 대로 다 했죠. 문 다 잠그고 시동 끄고 불 끄고 핸드폰도 혹시 불빛 나갈까봐 핸드폰도 아예 다 라이트랑 이런 거 다 꺼놓고 엎어놓은 상태에서 차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난 여기 없다 이렇게. 근데 야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뚝 근처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뭐가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세히는 안 들렸는데 큰 소리로 뭐 때문에 하는 소리는 들려요. 네. 그러면서 막 한참 고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조용해졌는데 나가도 되나 하는데 괜히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알려주시겠지 하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너무 긴장하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차 창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내리고 있는데 차 창문 똑똑똑 두들기더니 소리가 들려요. 총각 나야 문 열어도 돼. 근데 이제 제가 원체 그런 비슷한 걸 겪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웠나 보구만. 총각 그러면은 시동을 켜봐. 그래서 시동을 딱 켰어요. 시동을 딱 켜니까 시동 켜면서 라이트가 딱 켜지잖아요. 앞에도 못 보고 있었거든요.
라이트 켜지니까 불빛 들어오면서 실루엣이 보이는데 앞에 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비타오백 할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오시더니 창문에 대고 이제 확인됐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막 했어요.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드렸더니 하신 얘기가 아유 뭐 됐어 신경 쓸 거 없어 하시더니 나는 그냥 받아먹은 값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음료수 줬잖아. 나는 음료수 받아먹은 값 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 별것도 아닌 건데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아예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중절모 그 영감쟁이 그거 사람 아니야. 그때 이러시는 거예요. 중절모 영감쟁이 사람 아니야. 지 외짜리 날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집 돌려달라고 승질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절모 쓰신 그 귀신분이 자기 묘지가 밀려가지고 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니고 저 공장 건물에 뭐 낮에만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백날 거기 공장이 죽치고 있으면 뭐해. 사람도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비타오백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네가 이제 하필 밤에 그 일 때문에 왔다가 사람 보니까 거기서 승질 낸 거지.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출출할 때 먹으려고 사놓았던 김밥 있었거든요. 네. 편의점 김밥 한 줄하고 마실 거라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 자꾸 뭘 주냐고 됐다고 해가지고 아니라고 지난번에 그 비타오백 가지고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더 드리는 거라고. 아 이것도 드리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라고 그러면서 억지로 지어드리고 감사하다고 몇 번 인사를 하고 그러고 뒤도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 거야.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네. 뭐 나 본 거 자체가 운이 좋은 거지 뭐. 힘들어도 그렇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많으니까 걱정 말고 잘 하면서 살아. 좋은 날 다 있어. 그리고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조심히 가고 엔간하면 밤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마. 저 영감 말고도 승깔 더러운 영감들 좀 있을 수 있어. 엔간하면은 밤에 아는 사람 아닌 이상은 말 걸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뭐 모른 척 안 해서 나랑 얘기해서 괜찮은 거긴 한데 뭐 나는 예외로 치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집으로 가니까 가봐 그러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차에 시동 걸고 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쭉 가다가 집에 와가지고 차에서 내리고 나서 제 자리를 보니까 저도 중간에 막 창문 열고 하니까 비 들이쳐가지고 막 젖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비타오백 할아버지도 우산을 안 쓰고 계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에 태워드릴 생각을 했던 거라서 아이고 그 앉아 계셨던 자리 좀 젖었겠다. 젖었으니까 그 등받이 시트랑 가르려고 갔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 앉은 자리만 물기 있고 그 할아버지 앉아 계신 자리에 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지? 그냥 그때 든 생각은 착한 귀신이 살려주신 건가? 그냥 그 생각만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어르신 감사하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러고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 건물주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때 뭐 누가 도와줄 거라고 했던 게 그게 사람이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었냐 그랬더니 난 그냥 누가 도와줄 거라고 했지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그분은 귀신도 아닌 것 같은데? 건물주무당분이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높으신 분이구만. 그래서 궁금하면은 그때 갔던 길 낮에 더듬어서 한번 가봐. 갔다가 뭐 특이한 거 보이면은 거기다가 좀 뭐라도 좀 더 드리고 와요. 어찌됐건 고마울 거 아니야. 알겠다고 하고 나서 저도 궁금해지니까 낮 시간에 그 먹을 거 좀 몇 가지랑 소주 있잖아요. 먹을 거랑 소주를 가지고 갔어요. 갔다가 그 도망갔던 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골목길을 쭉 갔거든요. 가니까 제가 봤던 그 하얀색 건물이 나와요. 네. 그 건물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무슨 뭐 창고 비슷한 건물이었는데 근데 그 창고 옆쪽으로 진짜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쪽에 보니까 그 나무 뿌리 되게 굵은 나무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뿌리하고 뿌리 사이에 비타오백 병 하나랑 김밥이랑 예. 물병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 까진 상태로. 예. 비 맞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나무신 거였나? 이 생각을 해서 그 나무에다가 제가 뭐 먹을 거 좀 다 드리고 소주도 좀 뿌리고 좀 절도 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오고 나서 저도 이거를 갖다가 한번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네. 나무에다 대고 혹시 죄송하지만 저한테 어르신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는지 사진을 좀 찍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는데 별 반응은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뭐 사진 조금만 찍겠습니다 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와서 보내드렸더니 건물주 무당분이 사진을 쓱 보시더니 하신 얘기가 요 금방 터주님이네. 아 운이 좋았네. 나도 요렇게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나는 그냥 누가 도와줄 것 같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운이 좋았네요. 거기다가 어찌됐건 뭐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 확실하게 했고 그 술이랑 그런 것도 다 가져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가져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개발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아보신 적도 없을 뿐인데 오랫동안 못 받으셨다가 받아가지고 정말 기분 좋으셨을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아유 이분이 뭐 좋은 일 있으라고 막 많이 빌어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야 뭐 그냥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야간에 그쪽을 갈 일은 없었고 왜냐면 직원들을 새로 뽑으면서 거기 그 근처나 이런 데 하는 직원들이 기숙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처에서 출퇴근하기 힘든 직원들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울려도 기숙사 직원이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뭐 그쪽에 제가 야간에 갈 일이 없어서 중결모 할아버지든 아니면 그 비타오백 형님이든 본 적은 없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그때 한참 그 회사 다닐 때까지는 저도 일이 좀 그렇게 썩 잘 풀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거기 그 실령님한테 뭐 드리고 나서 네.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 와이프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일이 좀 뭔가 그때부터 조금 풀리는 느낌? 그냥 제 느낌상으로. 그러면서도 뭐 건물주 무당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는 게 그 실령님은 잘 계실까? 뭐 거기를 좀 가는 것도 어려워진 게 그쪽에 남아있는 것들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갈아엎는다고 얘기만 듣고 제가 가본 적은 없으니까 네. 지금 가면은 못 찾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해결이 된 이야기라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계란과자님께서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도와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러면은 정말 다행이죠. 자, 오늘 계란과자님 또 이렇게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야기 또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아마 건물주 무당분도 아마 가끔 한 번씩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네, 지금 좀 많이 편찮으세요. 아이고, 예. 뭐 어찌됐건 다른 분들이 조금 같이 뭐 쾌유를 빌어주시면 좀 많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란과자님의 아주 또 기묘하면서 또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또 건물주 무당분이 지금 또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 최고인데 하루빨리 좀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